자, 사회문화 8강, 사회문화 8강 완전 경쟁시장. 경제가 최근에 출제된 그 문제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거시경제, 거시경제, 그리고 재정, 통화, 뭐 이런 국가 단위의 그런 어떤 큰 거시경제입니다. 그렇게 미시경제, 어떤 생산의 결정, 공급량, 생산량, 뭐 이런 것들, 그래프 나오는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안 나왔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활용하는 수요, 공급 이런 것들 좀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먼저 이 질문은 시장의 종류 중에 하나인 완전 경쟁 시장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시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 같은 것들, 특징 같은 것들 먼저 이제 이해하고,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이 생산량이 결정되는지 그걸 갖다가 단기하고 그다음에 장기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생산자 ik력, 소비자 ik력 들어봤지? 생산자 ik력, 소비자 ik력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 자, 한번 너네가 한번 말해봐봐라. 자, 보니까 밑줄 끄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뭐 단편적인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갈게. 자, 보니까 두 번째 문장,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이거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해.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 전혀.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이야. 그 다음에 모든 경제 주체들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따라서 이게 경쟁할 때 가격 말고는 경쟁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가격만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품의 질, 광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광고도 필요가 없는 게 소비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 광고를 할 필요도 없고, 아까 그 다음에 동질의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그랬잖아. 질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또 특징이 진입 장벽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거기에 진입할 수 있어. 또 특징이 계속해서 균형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을 해도 조정을 통해서 금방 균형 상태에 다시 도달하게 돼.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는 이 균형 지향, 이런 특징을 가지는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 경제에서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라는 이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정보가 다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질의 상품이고 이런 시장은 없다 이거야. 근데도 비현실적인 그런 어떤 시장인데도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이게 다른 시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다. 기준.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는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이런 걸 갖다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나왔어.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기의 생산량을 결정하는지, 단기 균형이나 단기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문단 나온 거 살펴볼게. 그래프 이거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경제학에서 언제나 이 x축은 뭐다? 양이야, 퀀티티. 그 다음에 y축은 언제나 뭐다? 프라이스야, 프라이스.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하고 비용이고, 여기는 이제 생산량. 우리는 소비자 입장 말고 기업 생산량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이 양은 이제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자든 소비자든 이 가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 가격에서 그대로 수평선이 되게 돼.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장기 균형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 수요 곡선이 어떤 그래프인가? 우상향인가 우하향인가? 우하향.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하향하는,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거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면은 다 사고 이 가격이 아니면은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타나는 얘가 가격인데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곧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한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에 하나를 더 팔면은 그 가격만큼의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개 수입이야. 요 마지날이라는 거, 한개 마지날 요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마지날 무슨 개념이다? 한 개를 추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수입은 한 개 상품을 더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고 한 개 비용은 그럼 뭐다? 한 개를 더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한 개 수입 곡선은 이게 가격이 그대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를 팔든 두 개를 팔든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가고 한 개를 팔아도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만 개를 팔아도 한 개당 100원씩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곡선은 이렇게 체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증가 생산시킬 때마다 그때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도 봐야 돼요. 이거는 무슨 그래프다? 단기에서의 평균 비용 곡선이야. 평균 비용 곡선. 그래서 한 개라는 개념과 평균이라는 개념, 이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 이따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이 가격이 곧 수요 곡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곧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개 수입 곡선이 되는데, 자, 생산량 어떻게 결정한다? 기업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원리는 언제나 이걸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생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한 개와 한 개가 만날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 이게 만나는 지점 어딘데? 이게 한 개 수입이고 이게 한 개 비용이니까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요때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수입 곡선과 한 개 무슨 곡선? 비용 곡선 만나는 여기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서의 균형 생산량은 이 지점이에요. 가격은 뭐 이미 주어진 거고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균 비용 곡선, 이거 이제 3문단에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기업의 이윤이, 자, 이렇게 이제 생산량이 결정될 때 기업의 이윤은 어느 정도인가? 이 그림상에서 요까지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비용이 얼마인데? 요 지점에서의 요건 됐나? 그 다음에 요까지 생산했을 때 총 수입이 얼마인데? 요거예요. 요만큼의 가격 곱하기 요만큼의 판매량이니까 총 수입이 이만큼. 근데 이 총 수입 중에서 요 부분은 뭐가 되는 건가? 비용이, 쓴 돈인 거예요. 쓴 돈.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된다? 이윤이 된다. 요 부분이 이윤. 그래서 이만큼의 이제 이윤을 남기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평균 비용 곡선상에서 가장 낮은 요 점이잖아. 요 점. 요게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 가격이 뭐가 된다? 생산 중단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최소 뭐만큼은 돼야 된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만큼은 가격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지 이게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되면은 벌어들이는 수입과 그다음에 지출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최저점 밑으로 내려오잖아. 최저점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 치면은 봐봐요. 생산을 만약에 요 지점에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요 물건 생산하는데 걷어들인 수입은 얼마다?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이만큼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다?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건가? 적자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생산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저점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생산 중단 가격이 된다. 최저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게 해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라는 거야. 자, 오늘의 스타벅스 퀴즈. 진짜로? 거기 이 그래프상에서 이 기업의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그려봐봐. 누가 그려볼래? 이 설명대로 그대로 하면 되잖아. 각자 한번 그려봐봐. 책에다 그려봐봐. 각자 그려보면 내가 맞다 틀리다 줄게.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세개 얻어야 돼요. 여기에서 세 개? 별? 아니야 별. 그러니까 너네 그 수업 시간 하는 거 있잖아. 거기 플러스 시켜주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시켜주는 거야. 응? 맞아.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응? 모르겠어요. 거기 힌트를 내가 줄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 사문단에서 나오는데 사문단에서 기업 있잖아. 기업. 사문단 두 번째 줄. 우선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할 것이므로 공급량은 0이 된다. 즉 이 구간에서 공급 곡선은 수직축을 따라 올라가는 성분의 모양을 갖는다. 이 잘 보라고. 반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으면은 가격과 한계 비용이 교차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즉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한계 비용 곡선 위의 한 점의 높이로 주어졌을 때 공급량은 바로 그 점의 수평축상의 거리와 같아진다. 이를 통해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높은 점을 거죠. 1분만요, 저. 어떻게 도대체? 이거? 아니지. 아니지. 뭐라고? 여기는 항상 이만큼을 갖다 생산한다는 건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만큼 생산하면 손해 이렇게 생산을 해. 공급 곡선은 얼마만큼 생산하느냐는 거예요. 각 가격마다 얼마만큼 생산할지 따지는 게 그게 이제 공급 곡선이에요. 각 가격 수준에서 이 가격 수준에서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 문제가 3번 문제잖아. 두 개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는 거지. 하나야 하나. 하나가 이어지는 거야. 하나가 이어지는 거야. X, Y축 무슨 말이죠? 응? X, Y축 무슨 이게 X축. 아, 이거 그대로 따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야.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이게 기준이에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저게 기준이 돼서 저거를 기준으로 생산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돼. 그리고 생산을 한다면은 어디에서 생산해야 돼? 그거는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생산량이 곧 공급량. 여기서. 자, 힌트 줄게. 가격이 변화할 때 그 가격에서의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따지면 돼. 그러니까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인데? 가격이 이 정도에 형성이 됐어. 그럼 생산량 얼마인데? 0이야, 0. 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어. 그때 생산량 얼마인데? 0이야. 네. 힌트 다 줬어. 이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 정도 가격일 때 생산량 얼마인데? 생산 공급량이 공급량 생산 0. 0이야. 이 정도일 때 얼마인데? 0이요. 이 정도일 때 얼마인데? 0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아 근데 이걸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높이를 어떻게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하겠다. 자, 그랬잖아. 이 생산 중단 가격 이게 이제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여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여기거든. 여기. 그러니까 이게 생산 중단 가격이야. 즉 그 말은 생산 중단 가격까지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야 생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이 기업의 공급 곡선은 생산 중단 가격까지는 공급 곡선이 무슨 모양이다? 이 Y축과 그대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게 이제 생산 중단 가격이잖아.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생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 들어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느 선에서 생산을 한다. 여기 있는 얘가 한계 수익 곡선이잖아. 이 가격이 한계 수익 곡선이고 이게 한계 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게 생산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딱 최저점에서는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난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어디서 만나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곡선이 어떻게 된다? 곡선이 어떻게 되지? 이 상태에서 쑥 뛰는 거예요. 쑥 뛰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 옆에 가는 끼는 거죠. 이거 띄우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냥 칠해도 되고 안 칠해도 돼. 근데 이거를 잊기 위해서는 칠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여기서 생산 중단 가격까지는 0이야. 그러다 갑자기 딱 여기 생산 중단 가격에 맞는 점에서 생산이 이만큼이 시작이 돼. 이만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가격 이 수평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랑 만나는 점에서 계속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곡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이해는? 잘 한번 생각해봐.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거기 3번 문제 봐봐라. 3번 문제. 3번 문제. 1번 선지가 뭔가? 1번 선지. X축의 원점에서 X축의 원점 여기네 그지? 생산량 Q까지의 수평축 선분의 값은 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이 가격 아니야. 뭔데 이게? 생산량이지. 생산량과 일치하게 된다. 그 다음에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 가격이 나면은 공급 곡선은 Y축과 평행을 이루게 된다. Y축과 평행을 이루는 게 아니고 Y축 그 자체야. Y축 그 자체가 돼. 그 다음에 3번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가격이 높으면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한계 비용 곡선 이게 곧 그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되게 돼. 그러니까 생산 중간 가격 이하에서는 이게 공급 곡선이야. 공급 안에 그거 이상으로는 요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면은 얘하고 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은 이렇게 이어. 됐지?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야. 3번 공급 곡선은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거나 공급이 많아질수록 우하향 아니야. 원래 공급 곡선은 언제나 가격이 올라가면은 증가하는 거죠. 향이. 그래서 우상향하게 돼. 여기도 봐봐라. 우상향 하잖아요. 우상향. 얘는 뭐냐? 얘는 생산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산하면은 언제나 우상향이에요. 가격 올라갈수록 생산량이 밀리는 거예요. 틀렸고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이 평균 비용 곡선과 교차하는 곳이 상품의 공급량이지. 가격을 나타내는 이 수평선이 뭐랑 교차하는 거? 한계 비용과 교차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생산량이 되는 거예요.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이제 그래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조건. 자, 이게 이제 단기에서는 이런 균형이 이루어졌다가도 계속 또 이탈하고 이루어지고 이탈하고 막 그래. 자, 그럼 이제 장기가 되면은 이제 이탈을 안 하게 돼. 이탈을 안 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 장기 균형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5문단에 나와. 그 다음에 6문단에 가니까 어떻게 그 균형이 달성되는지 설명하고 있어. 자, 장기 균형 조건 요거 세 가지. 뭐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외우지도 않아. 그냥 한번 들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이윤이 어떻게 될 때? 극대화될 때. 그럼 이제 아까 본문에서 그랬어. 이윤은 언제 극대화된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언제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야.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일치하는
요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돼. 두 번째 조건은 그 극대화된 이윤이 0이 돼야 돼. 요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 이윤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그 이윤이 0인 거야. 그럼 이윤이 0인데 생산을 합니까? 한다 이거야.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 비용을 뺀 값이야. 이윤은 수입에서 기회 비용을 뺀 값인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총 수입이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기회 비용이 100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윤이 0이 돼가지고 이윤이 0이 된 상태인데 이 기회 비용 안에는 뭐가 이미 들어있다. 이미 이윤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입이.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 100이고 수입이 100이면은 이윤이 0이 되는 건데 이 기회 비용은 진짜 들어간 비용 70 정도, 70만 원, 수익이 3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안에는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윤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 이윤이야. 정상 이윤. 그리고 아까 봤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 그래서 초과 이윤 없어도 이미 이 안에 정상 이윤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윤이 0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손해 보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야.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다 충족된 점은 어느 점이다? 요 점이라는 거야. 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게 돼. 자, 한번 볼까? 첫 번째 조건, 이윤이 극대화된다. 요게 장기에서의 무슨 곡선이다? 한계 비용. 장기에서의 한계 비용 곡선이. 그래서 한계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가격하고 만났으니까 이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극대화된 이윤이 0이 되는 거는 이 생산량이 어디일 때다?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지나갈 때. 최저점 지나갈 때. 그럼 지금 이 최저점이니까 두 번째 달성된 거야. 마지막으로 수요량, 공급량. 이 지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돼. 여기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일치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지점이 장기에서의 균형점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실문단에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그래. 자, 그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거 이제 이런 문제 좀 봤을 거예요. 이제 경제학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내용인데 이게 공급 곡선이야. 이게 공급 곡선.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야.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그다음에 균형 생산량이 결정이 되게 돼. 자, 그런데 이 공급 곡선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공급자, 즉 생산자 기업은 요 정도 양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가격을 받아도 팔 생각이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요 정도 양에 대해서는 이만큼 가격만 받아도 팔 생각이 있었어. 그게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일 때는 이만큼 팔 생각이 있었어. 그 다음에 요 정도 가격일 때 이만큼 팔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공급자는 이만큼만 돈을 받아도 팔려고 했었어. 근데 최종적으로 이 가격이 형성되면서 이만큼을 전부 다 이만큼의 돈을 받고 판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는 개이득이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개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잉여라고 불러. 생산자 잉여라고 불러.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는 소비자를 보자.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인데 이 소비자는 이 정도 가격일 때는 요만큼을 살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 정도 돈을 주고 살 생각이 있었어. 이만큼을 이 정도 돈을 주고 살 생각이 있었어. 근데 최종적으로 이 가격이 결정되면서 이만큼을 요만큼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이만큼의 돈을 낼 의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만큼만 결국 돈을 냈으니까 이 부분은 소비자가 거두는 개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잉여? 소비자 잉여.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게 결정되면은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잉여가 제일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의 효율적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완전 경쟁이 아니고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 경쟁 아니야. 자, 통제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가격
이하로는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 가격제는 누구를 위한 건가? 쏘리 이게 개념이 최저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이 이하로는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저 가격제.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P 프라임, P 여기에서 균형이 결정되는데 정부가 이 물건의 가격을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이만큼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 최저 가격이에요. 최저 가격은 보통 생산자를 위한 걸까? 소비자를 위한 걸까? 생산자를 위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쌀값이요. 쌀값이 자유 경쟁으로, 완전 경쟁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예요. 공급자가 많고 하면 이렇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작황이 좋잖아. 그럼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농민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손해를 보게 되지. 그래서 정부가 쌀값을 어느 선 이상으로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하로는. 그래서 최저 가격제야. 그럼 이제 농민들은 이만큼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게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가격이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생산량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급량이 되고 수량이 되고 소비량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격을 설정해버리면은 자 이게 무슨 곡선인데? 수요 곡선. 이게 무슨 곡선이야? 공급 곡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나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는 줄어들거든. 원래는 이만큼 수요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가 어떻게 된다?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는. 반대로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격일 때는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을 따라가지고 어느 만큼 공급하려고 하나?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건가?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초과 공급. 공급하는 사람은 이만큼이고 사려는 사람은 이만큼이니까 그리고 초과 공급이 발생이 되게 돼.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은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생산량이야. 자, 그러면은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게 되는 건가? 이 지금 보니까 너무 가격을 높였어. 그래서 그림이 좀 안 맞으니까 가격을 조금만 낮출게. 요 정도로 낮추지. 요 정도로 낮추게 되면 이제 생산자 잉여가 당연히 생산자 잉여가 커져야 될까 작아져야 될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생산자 잉여는 뭐였는데? 이만큼이었어. 근데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여기서 이제 결정되잖아. 그럼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나? 생산자 잉여가 아까는 이거 있잖아. 잘 봐야 돼. 도형을 잘 봐야 돼. 아까는 이게 생산자 잉여였어. 근데 가격이 이렇게 최저 가격 설정되면서 생산자 잉여는 뭐가 되나? 이만큼이 돼. 1은 그러면은 요 부분은 그대로지. 그대로고 그전에는 요만큼을 생산자가 더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을 더 가져갔잖아. 그럼 생산자는 는 거야, 준 거야? 는 거야. 생산자 잉여는 는 거야. 이해가 안 되나? 다시 해볼게. 이게 원래 생산자 잉여야. 생산자 잉여. 근데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면서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마름모라고 그러나 사다리꼴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공통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요만큼이 사라지고 이만큼을 이제 얻게 됐으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생산자 잉여가 늘어났어. 대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나? 이게 원래 소비자 잉여였어. 근데 지금 소비자 잉여는 뭐로 바뀌었나?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에서 이만큼의 이제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한테로 가버렸어요. 그거는 괜찮다 이거야. 그거는 소비자가 가져갈 걸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사회 내에서 사라지진 않았어. 근데 사회 내에서 사라진 부분이 있어. 어딘가? 응. 이거 잘 모르겠나? 복잡하다.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응? 단어를 잘 다른 어떤 단어? 등등. 알았어. 일단 한번 해볼게. 이 부분은 누구도 못 가져가요. 이 부분은 완전 경쟁을 했으면은 소비자든 생산자든 가져가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최저 가격 통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사라져버렸어. 이게 정부 개입으로 인한 손실이야, 손실. 완전 경쟁일 때는 다 가져가는데 가장 효율적인데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 부분이 사라졌어.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가 가져갈 때 생산자가 가져갔으니까 사라진 건 아니야. 재분배된 거지, 재분배.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못 가져가고 사라진 거야. 정부도 못 가져가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어떤 거? 이렇게 이삼각형을 이삼각형 말고 네, 더 크게 어떤 거? 이렇게 이렇게 뭐. 나와서 말해. 네? 그러니까 쌤은 그 쬐끄만 삼각형만 네. 그 옆에 삼각형도 합쳐보세요. 아니요. 그 옆에 찔끔한 요거? 아니, 그 옆에. 오른쪽으로 땡겨. 요거? 네. 네. 그거는 뭐예요? 요거는 원래 없었잖아. 아. 원래부터 없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래부터 없던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잉여고 요게 가격 통제를 하면서 발생한 잉여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라진 거예요. 제가 동영상 나중에 다시 요거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순간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완전 경쟁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가니까 자 거기에 총 비용 나오고 평균 비용 나오고 그 옆에다가 너네가 한번 그려봐봐요. 한계 비용 적어봐요. 한계 비용. 생산량이 0대일 때 한계 비용 얼마인가? 생산량이 0일 때 한계 비용 얼마라고 해? 0이야, 0. 그냥 0이야. 한 개 추가할 때 드는 건데 이 추가를 안 했으니까 0이야. 한 대 생산하면 한계 비용 얼마인가? 아니잖아. 50만 원은 이거는 생산을 안 해도 이미 이건 발생하는 거야. 고정 비용.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대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0대일 때 50만 원. 이거 고정 비용이야. 생산 안 해도 50만 원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한 대를 하면은 총 비용이 얼마가 됐어? 59만 원. 그러면 한 대를 추가함으로써 추가된 비용은 얼마인데? 9야. 9가 뭐다? 한 개 생산하는 데 따르는 한계 비용이야. 근데 한 개에서 두 개로 이제 생산량을 늘리잖아. 그럼 총 비용이 얼마가 됐나? 74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한 대에서 두 대로 한 대 늘리는 바람에 추가된 비용, 한계 비용은 얼마인데?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15만 원. 그래서 9만 원, 15만 원. 두 대를 이제 세 대로 늘려보자. 세 대로 늘리니까 이제 총 비용이 얼마가 됐나? 93만 원이야. 그러면은 두 대에서 세 대, 한 대 늘어나면서 추가된 비용은 얼마인데? 19만 원이야. 네 대가 되면서 총 비용은 얼마가 되는데? 128만 원. 그럼 추가되는 한계 비용은 얼마다? 35만 원. 지금 보니까 한계 비용은 계속 뭐하고 있나? 계속 증가. 이거예요. 한계 비용 계속 증가하는 거 이거예요. 한계 비용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때 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나? 이윤 극대화 조건이 아까 뭐였나?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즉 이 기업이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한계 수입은 얼마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한계 수입은 곧 뭐가 한계 수입인데? 아니 가격이야. 가격이 한계 수입이야. 즉 가격이 지금 35만 원이니까 그 가격이 한계 수입 곡선인데 그럼 얘랑 일치하는 한계 비용은 얼마인데? 그리고 4대 만들 때 4대. 즉 4대 만들 때 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4대 만들 때 이윤이 얼마인데? 12만 원이야. 근데 3대 만들 때 이윤이 얼마인데? 12만 원. 그러면 이 기업은 3대를 만들든 4대를 만들든 이윤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또는 4대를 만들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아예 컴퓨터를 안 만드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이 기업은 생산을 안 하게 되나? 생산 중단 가격 이하로 가격 생산 중단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밑으로 가격이 내려갈 때야. 지금 1기업이 맞닥뜨리는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얼마인데? 31만 원이야. 즉 가격이 지금은 컴퓨터 가격이 35만 원이잖아. 그러면 최저점 1만 원보다 여기가 그러니까 31만 원인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가격이 35만 원. 이러면 이제 생산하는 거야. 근데 컴퓨터 가격이 점점 내려갔어. 점점 내려가고 30만 원이 됐다. 그럼 생산 뭐 해야 돼? 중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는 가격은 얼마다? 31만 원이야. 한번 찾아보자. 1번. A는 하루에 컴퓨터를 3대나 4대 맞아 틀려? 맞아. A가 컴퓨터 판매를 노리는 최대 이유는 얼마라고? 12만 원이야. A가 생산한 컴퓨터의 총 비용과 회사가 얻는 이유는 반비례한다. 맞는 말 틀리면? 왜 틀렸나? 총 비용은 계속 뭐하고 있나?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상향이지. 근데 회사가 얻는 이유는 어떻게 되고 있나?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가 아니야. 틀렸네. 4대째를 생산할 때 한 개 비용은 35만 원으로 맞아 틀려? 맞지? 아까 우리가 35만 원 찾았잖아. 컴퓨터 한 대당 가격 같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때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야. 한 대당 가격이 31만 원보다 높을 때 생산 활동을 해야 이윤은 온다. 맞는 거 틀려? 맞는 말이야. 31만 원보다 낮을 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생산 중단해야 돼. 31만 원일 때? 31만 원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무차별. 여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무 차이가 없어요. 효용이 차이가 없어. 자, 이렇게 가지고 되겠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조금만 이해하면 요것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요것만 다시 해볼게. 요게 사실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 문제도 있을 거야. 기출 문제.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도 형성이 되고 균형 생산량도 결정이 되게 돼. 그럼 이 지점이 왜 가장 이게 효율적인 그런 지점이 되느냐면은 요 부분만큼의 이거 무슨 잉여? 생산자 잉여예요. 생산자 잉여 개념을 잘 생각해 봐봐라. 이 정도 생산을 할 때, 공급을 할 때 이 기업은 얼마만큼만 받으면 됐었나? 이 사람은 이만큼만 받으면 됐어요. 이만큼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생산할 때는 요 정도 받으면 됐고 요만큼 생산할 때는 이 정도 받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만큼 생산하는데 이 정도만 자기는 수익을 얻어도 충분히 생산을 할 생각이 있었어. 근데 최종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서 이만큼을 갖다가 다 이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만큼이 생각지 못했던 뭐가 된다?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산자 잉여라고 불러. 반대로 소비자도 역시 잉여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소비자는 얼마만큼의 돈을 낼 의향이 있었다. 이 정도일 때는 이만큼의 돈을 낼 의향이 있었다. 이 정도일 때는 이만큼의 돈을 낼 의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사는 데 있어서 소비자는 이만큼을 돈으로 낼 의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만큼 가격이 결정되면서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이거 봐봐라. 요 삼각형은 그냥 소비자 잉여, 요 삼각형은 생산자 잉여라는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념이 들어가지고 쌀의 공급량이 늘어났어. 공급량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면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가격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마라. 그냥 시장에서 결정하면 이 정도의 가격이 결정이 돼. 4만 원 정도에 20kg 한 포대당 4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농민들이 손해를 봐. 그래서 한 포대당 아무리 낮춰도 5만 원 이상으로는 떨어뜨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저 가격제. 아무리 떨어져도 5만 원 그 이상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밑으로 받지는 마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급 곡선이니까 5만 원 이 가격하고 만나는 요 지점까지 공급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만큼.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 가격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큼만 수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뭐가 발생한 거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예요. 초과 공급.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정부가 사드릴 거야. 정부가 이제 수매를 하는 거야. 초과 공급 부분은.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잉여가 어떻게 변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만큼으로 결정되니까. 자, 그러면은 소비자 잉여가 총 잉여가 아까는 이게 총 잉여였어. 이 삼각형이. 근데 지금은 삼각형이 무슨 모양이 돼 버렸나? 여기에서부터 여기 해가지고 이게 무슨 모양이? 사다리꼴인가? 네. 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이. 왜? 여기에서 결정이 되니까. 생산이 여기밖에 안 되니까. 그치? 요만큼만 이제 판매가 되니까. 판매되는 게 요만큼이야. 왜?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이게 판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만 수요가 되는 거야. 이만큼은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잉여가 마름모가 되면서 아니 사다리가 되면서 요 부분이 뭐 돼버렸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부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이에요. 비효율. 자, 그 다음에 잉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원래 생산자 잉여는 어느 부분이었나? 요 부분이었어. 요 부분. 근데 가격이 통제되면서 생산자 잉여가 뭐로 바뀌었나? 요 부분 바뀌었어. 그럼 뭐가 달라졌나? 생산자는 이만큼이 없어진 대신 얼마만큼 얻었다? 이만큼을 더 얻은 거야. 그치? 근데 이거 누구한테서 뺏어온 거야? 소비자한테 뺏어온 거예요. 원래 소비자가 이렇게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만큼은 생산자한테 주는 거고 이만큼은 어디 가버렸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만큼밖에 잉여가 안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소비자가 받던 걸 생산자가 가져갔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아니야. 누군가는 가져가니까. 근데 이 부분만큼의 소비자 잉여, 이 부분만큼의 생산자 잉여는 누구도 못 가져가. 이게 이제 바로 좀 어려운 말로 자중 손실이라고 해요. 자중 손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비효율.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같이 하고.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너무 꼼꼼히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히 하면